자, 우리 시장 모형하고 요 마코이츠 모형을 좀 비교해 볼게요. 뭐 차이가 있다면, 마코이츠 모형은 우리가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할게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의 위험.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알면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마코이츠 모형을 MV라고 할게요. 시장 모형이라면은 MV 모형이 평균 공분산 모형, 평균 분산 모형, 그죠? 여기가 데이터가 좀 많이 필요해요. 왜 많이 필요하냐면 이제 시장 모형은 우리가 이제 공통 요인 모형이라고 해요. 공통 요인 혹은 공통이란 말 빼고 요인 모형. 뭐냐면 어떤 자산에 영향을 주는 어떤 공통적인 요인이 존재하고 이 공통적인 요인을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시장 모형에서는 이런 우리가 가정했잖아요. 어떤 엡실론 i는 0, 두 번째 코베리언스 RI, 엡실론 i RM은 0, 세 번째 코베리언스 엡실론 i 엡실론 j는 0. 특히 보면은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어떤 뭐랄까 가정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모형은 굉장히 단순하게 어떤 데이터의 숫자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림상 보면 평균 분산 모형에서는요 어떤 개별 자산 간의 연관 관계까지도 전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위험을 계산해요. 그죠? 다 위험을. 근데 시장 모형은 시장 포트폴리오는 이 공통 변수만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의 관계 얘네들 없다고 가정해요. 1번과 4번의 관계 다 없다고 가정해요. 그다음에 요 엡실론하고 RM 관계도 절대로 없다고 가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결고리를 되게 단순화시켰어요. 그래서 데이터 숫자가 굉장히 적게 필요해요. 볼까요? 만약에 N개 주식이 있으면 마코이츠 모형으로는 기대 수익률의 N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분산은요. 분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N개. N제곱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여기 있는 거, 여기. 그죠? 교체되는 거. 이 중에서 N개가 분산이고, N제곱 빼기 N인데, 공분산은 요 대각선, 요 분산하고 서로 대칭 관계잖아요. 이만큼의 공분산이 필요해요. 근데 시장 모형은 우리가 시장 모형을 계산할 때 필요한 것들은 자 RI는 엡실론 I, 베타 I, RM, 엡실론 I예요. 그죠? RI.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요 RI가 이게 N개가 필요하면 돼요. 베타도 N개가 필요한데요. 엡실론도 엡실론은 뭐 요 자체는 저절로 나아지니까 그다음에 요 위험도 계산해 볼게요. 시그마 i 제곱은 베타 i 제곱 시그마 m 제곱 비어런스 엡실론 i. 얘가 위험이 n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요 세상에 시장 포트폴리오 한 개잖아요. 이 한 개가 필요하고 시장 포트폴리오 분산도 한 개가 필요하고 n이 세 개, 3n 거기다가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하고 시장 포트폴리오 분산 두 개. 3n 플러스 2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필요한 데이터의 숫자가 확 줄어버려요. 그게 바로 시장 모형이에요. 그래서 시장 모형은 그러면은 좀 이제 단순하게 했지만 좀 의미 있는 게 어떤 자산들, 어떤 자산군이 있으면 그 자산군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떤 변수를 찾아내면 그 자산군에 대해서 심플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제 13, 요 말 문제인데 볼까요? CAPM이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자, 공분산하고 이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공분산이라는 건 체계적 위험이에요. 어떤 자산의 체계적 위험에 대한 보상은 CAPM은 다 같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CAPM을 도출할 때 ERI 빼기 RF 시그마 IM하고 ERM 마이너스 RF 시그마 MM MM은 뭐예요? 스스로의 공분산이니까 분산인 거죠. 이게 갖다 놓고 시장이 균형이면 CAPM SML을 맞나? 시큐리티 마켓 라인 맞죠? 이거를 도출했으니까 얘는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일단 맞는 말이니까 빼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죠. 두 번째, 시장 포트폴리오는 어떤 비율적 포트폴리오보다 큰 변동성 보상 비율을 갖는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CAPM이 성립한다고 한다면, 예를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요게 이제 M이에요. 그러니까 RF가 있으면 요 자체가 요 기울기가 변동성 보상 비율인데 시장 포트폴리오는요. 어떤 비효율적인 포트폴리오가 요 아래에 있는 포트폴리오죠. 요 아래에 있는 어떤 누구보다도 큰 위험에 대한 보상을 갖는다. 여기다 리워드 투 베리애빌리티 레이쇼잖아요. 얘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면요. 샤프 지수라고 해요. 샤프 지수. 이게 사실 힌트긴 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트레이너 지수는 RVOL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RVAR 아니야. RVAR 이게 참 RVAR 리워드 RVAR 그쵸? RVAR 우리가 이제 샤프 지수라고 하는데 요 용어만 보더라도 아 얘는 지금 샤프 지수를 의미하는구나. 쉽게 말하면 CAPM이라고 한다면 넓은 의미로 세 가지가 있었어요. CML, SML, SCL. 우리가 좁게만 본다면 2번, 3번이지만 넓게 본다면 1번까지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CML 선상에서 제일 위험에 대한 보상 비율이 큰 게 뭐냐? 시그마가 있고 E가 있으면 M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 이건 CML뿐만 그렇지 않고 SML에서도 그렇죠. SML에서도 뭐냐면은 근데 사실 SML에서는 SML도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하고 무위험 자산의 조합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보상 비율이 제일 커요. 근데 요 용어만 봤을 때는 아 이거는 샤프 지수를 얘기하는구나라는 거예요. 아마 일부러 변동 보상률이라고 쓰고 옆에다 영어를 쓰면서 아 이거는 CML을 의미하는 거야라고 요 출제위원께서 힌트를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맞아. 3번 개발 주식 J가 시장 포트폴리오 위험에 공헌하는 정도. 그렇죠? 요 정도가 우리가 절대적인 비율인데 거기다가 W 비중을 곱해버리면은 전체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로 되는 거죠. 맞는 얘기고. 자 볼게요. 1년 후부터 300원의 일정한 배당금을 영원히 지급할 수 있는 배당 영원히 지급할 것을 예상하는 주식의 체계적 위험이 2배가 되었으면 주가는 40% 한단다. 자, 그럼 위험이 증가하기 전 주식 가격이 3,000원이래요. 그럼 뭐냐면 볼게요. 영구적이잖아요. 매년 300원씩 준대요. 얘 현재 지금 가치가 얼마예요? 3,000원이죠. 300원에다가 영구연금이랑 지금 똑같잖아요. 예, 스타일 자체가 영구연금이니까 거기다가 할인율이 R인데 이게 3,000원이래요. 할인율은 위험이 증가하기 전에 10%예요. 요 할인율은 무위험이자율이랑 우리가 말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위험이자율 4예요. 10%고 4%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6%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체계적 위험이 2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2배로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죠. 얘가 이제 2배로 올라가되면 12%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험이 바뀌면 R 프라임이 생기면 무위험 수익률은 가만히 있고 얘가 2배가 되니까 12%가 되면 16%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 자산의 가치는요. 300원에다가 16%를 영구히 주게 되죠. 그럼 이게 얼마냐? 1875원으로 하락해요. 그러면 주가가 40% 하락하냐? 3,000원에서 지금 1875원. 그럼 얼마냐면 1,000 그죠? 이렇게 돼요. 1875원 빼기 3,000원. 3,000원. 그럼 하락하는 율이 나오겠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37.5%가 나와요. 4번이 틀렸어요. 자, 무위험이자율보다 낮은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말하는 제공하는 위험 자산이 존재한다. CJPM 보죠. CJPM 성립하니까. 플러스 베타 ERM 마이너스 RF예요. 자, 얘 양수. 이 양수. 얘가 음수가 되려면 베타 값이 음수가 되면 돼요. 베타 값이 음수가 되는 자산도 존재한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 정답은 4번. 또 보죠. 15번. 두 자산 각각의 최적 포트폴리오. 자, 키워드가 있어요. 최적이에요. 최적. 최적이라는 건 효율적인 자산 앤드 어떤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까지 반영되는 포트폴리오예요. A하고 B가 하여튼 A가 최적 포트폴리오 A와 B. 그러니까 A와 B는 전부 다 최적 포트폴리오예요. 0.8하고 0.4가 있어요.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CAPM이 성립한대요. CAPM에 따라 최적 포트폴리오. 자, 그러면 우리가 베타가 주었으니까 볼게요. 여기가 SML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자산의 어떤 수익률이 있을 거고. 그럼 요게
이런 식으로 M이 있겠죠. 만약에 이런 A 자산은 최적 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효율적인 자산이 안 되겠죠. M하고 무위험 자산의 결합이란 말이에요. A가 0.8, 베타 A가 0.8이고 베타 B가 0.4예요. A는 여기에요. B도 여길 거고. 그럼 A는 무슨 자산을 자기의 자산으로 갖고 있을까요? RF하고 M을 갖고 있겠죠. B는요. RF하고 M을 갖고 있어요. 근데 A의 베타가 0.8이라는 거는 RF의 베타는 0이야. M은 1이야. 그 쉽게 말하면 얘는 WM, M에 얼마큼 투자했어요? 80% 투자했다는 거예요. 얘는요. RF는 0이고 베타가 1인데 B의 베타가 0.4예요. 그러면 WM에다가 얼마큼 투자한 거예요? 0.3만큼 투자한 거예요. 40%. 즉 A라는 자산은 A라는 사람은 무위험 자산에다가 20%, 요 시장 포트폴리오에다가 80% 투자한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무위험 자산에 40%, 그다음에 시장 포트폴리오에 아니죠. 무위험 자산 60%지. 시장 포트폴리오에 40% 투자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SM의 선상 1번 볼게요. 포트폴리오 A의 베타 한 단위당 위험 프리미엄. 이게 트레이너 지수잖아요. SM의 선상의 트레이너 지수는 기울기가 다 같을 거 아니에요. 시장 포트폴리오 위험 프리미엄과 같다. 맞네. 그쵸? 이것은 시장 포트폴리오 위험 프리미엄은 이거잖아요. ERM 마이너스 RF 베타 M이니까. 베타 M이 1이니까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같다. 자, 맞으니까 보기에도 채워주고. 2번 포트폴리오 B의 위험 프리미엄이 4%라면 A의 위험 프리미엄 8%다. 자, 포트폴리오의 위험 프리미엄이 4%야. 자, 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포트폴리오의 위험. 자, 위험 프리미엄이 4%. 위험 프리미엄이니까 ERI 빼기 RF를 의미하는 거죠. 거기다가 쉽게 말하면 베타 그다음에 ERM 마이너스 RF. 만약에 B의 위험 프리미엄이 4%라는 거는 요 값이 정해져 있어요. 요 값은 ERM 마이너스 RF는 세상에 하나만 있으니까. 근데 지금 베타가 0.8이에요. 위험 프리미엄이 4%는 네모는 4%. 그럼 0.8의 네모는 얼마냐? 계산해 보죠. 4% 나누기 0.8. 5%인 거네요. 네모가 5%. 위험 프리미엄이. 그러면 B가 그랬으니까 그러면 A의 위험 프리미엄은 베타 A가 0.4 곱하기 네모는 얼마냐? 0.4에다가 위험 프리미엄이 5%? 무슨 말이야? 적절하지 않은 거. A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요거 4%라는 건 눈이 안 보여서 A가 이것이니까 지금 베타가 A의 베타가 0.8인 거예요. B가 4%, B가 베타가 0.4 곱하기 네모 4% 이런 뜻이죠. 요 네모 위험 그죠? ERM 마이너스 RF를 계산하면 4 나누기 0.4니까 10%네. 10%.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요게 0.4가 뭐냐? B 할 때니까 A로 바꿔주면은 베타 A에다가 요 네모 잖아요. 네모가 10이니까 베타 A는 0.8 곱하기 10은 8%. 그래서 A의 위험 프리미엄 8%다. 맞는 얘기네. 자, 포트폴리오 A의 수익률의 표준 편차는 포트폴리오의 B 수익률의 표준 편차의 2배이다. 이것도 맞을 것 같아요. 자, 볼까요? A는 어디에 투자했냐? 무위험 자산하고 여기에요. 그러면은 A의 시그마 A는요. 자기가 WM 곱하기 시그마 M이겠죠. 근데 A는 0.8 시그마 M만큼 투자했을 거예요. B는 더 적게 투자했어요. 0.4 시그마 M. 그러면은 시그마 M이 서로 같으니까 A가 B보다 표준 편차가 2배 크네. 맞는 얘기네. A와 B의 기대 수익률이 6, 4가 되기 위해서 무위험 수익률은 4%가 돼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보죠, 뭐. 수식을. 자, A의 기대 수익률이 6이라고 해볼게요. A의 ERA는 RF 플러스 베타 I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할게요. 얘를 요게 6%.
자, 그러면은 이게 6%는 무위험 수익률이 몰라. 네모 플러스 A의 베타는 0.8, RF를 세모라고 할게요. 그렇죠. B의 기대 수익률이 4%. 서로 어차피 무위험 수익률 같을 거 아니에요. 0.4 세모도 같을 거고. 자, 1번식, 2번식. 자, 지금 식 2개, 미지수 2개예요. 그러면은 네모, 세모 각각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해 보시면요. RF 2% 나와요. 여기 틀렸어요. 4번이. 무위험 수익률이 5%, 시장 포트폴리오 위험 프리미엄 5, A의 기대 수익률은 너무 쉽겠다. 5에다가 A의 베타가 0.8, 시장 포트폴리오 위험 프리미엄 5, 거기다 5%, 5 플러스 4는 9%. 맞네. 정답은 4번. 여기 잠깐 요거 볼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봐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요 그림으로 볼까요? CMA를 본는데, 자, P하고 A를 볼게요. 그럼 P는 R 스퀘어가 얼마일까요? P는 원래 R 스퀘어는 총 위험분의 체계적 위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P라는 자산의 총 위험 얼마죠? 시그마 P예요. 근데 P는 CML 선상에 있는 자산이에요. 그러면은 얘 체계적 위험은, 그렇죠? CML 선상에 있으니까 효율적인 자산이 말이에요. 비체계적 위험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체계적도 시그마 P야. 1이겠죠. 그럼 A는요. A 자산의 R 스퀘어는 A의 총 위험에다가 체계적 위험이겠죠. 자, 그러면 A의 총 위험은 시그마 A일 거예요. 자, 그러면 R 스퀘어가 아니라, 자, 체계적 위험이니까 R 스퀘어는 총 위험인 체계적인데 이게 표준문자니까 여기다가 제곱해야겠죠. 그래도 뭐 똑같으니까 어차피 1이 나오겠지만 얘는 총 위험이 시그마 A예요. A에 제곱하고 그 다음에 요 A에 보시면 이 전체가 지금 총 위험이잖아요. 근데 A는 분명히 CML선 아래에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CML 아래이기 때문에 비율적인, 쉽게 말하면 비체계적 위험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근데 A 중에 보면은 A하고 B는 지금 서로 수익률이 같잖아요. 수익률이 같으니까 체계적 위험이 같단 말이에요. 그 체계적 위험이 어디야? 이만큼이. A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까지가 체계적 위험이고, 그렇죠? 요만큼이 비체계적 위험이란 말이에요. 그럼 체계적 위험은 시그마 P의 제곱인 거죠. 그림상으로 봐도 A가 훨씬 크잖아요. B보다. 얘는 1보다 작겠죠. 이렇게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는 게 이걸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A하고 P의 상관계수는 얼마냐? 라는 것도 궁금하죠. 야, 상관계수가 뭐였지? 자, 볼게요. 시그마 IM이었어요. 얘 제곱은 R 스퀘어예요. 그쵸? 여기 R 스퀘어잖아요. 그러면 R 스퀘어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상관계수가 나오죠. R 스퀘어에다 루트 씌우면 로 IM.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여기다 루트 씌우잖아요. 상관계수는 시그마 A분의 시그마 P. 당연히 시그마 A가 시그마 P보다 크니까 1보다 작겠죠. 사실 이거 보여주려고 여기 한 거예요. 별거 아닌 거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CML하고 요 CML하고 그다음에 시장 모형을 결부시켜 가지고 이렇게 체계적 위험 혹은 상관계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볼게요. 자, 베타 A하고 P는 그냥 요 수식대로 그냥 쭉 볼게요. A하고 P는요, 기대 수익률이 같아요.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두 자산의 체계적 위험이 우리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타 P하고 베타 A가 같아요. 베타 P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베타 A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는 베타 P하고 M은 어차피 M하고 P는 상관계수가 1이잖아요. 효율적 자산이니까. 근데 A하고 M은 비효율적 자산이니까 상관계수가 1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써요. 그렇지만 시그마 P하고 시그마 A, 로 AM이 같겠죠? 그러면 베타 A하고 베타 P가 같다며. 분모가 같잖아. 분자가 서로 다르지만 그죠? 같겠죠? 근데 로 AM은 1보다 작으니까 뭐 같아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시그마 M하고 시그마 P를 볼게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이게 시장 포트폴리오하고 효율적 자산의 비율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시그마 P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M은 시그마 A 이렇게 나왔죠. 그 얘기 나온 게 제가 아까 전에
그림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했잖아요. P는 전체 총위험 중에 체계적 위험이네. P의 R스퀘어는 시그마 P 제곱분의 시그마 P 제곱이네. A의 R스퀘어는 A는 전체 총위험이 여기네. 근데 이 표준 맞추잖아요. 시그마 A 제곱에 체계적 위험이 이만큼이네. 시그마 P 제곱이네. 근데 R스퀘어는 로 IM의 제곱이네. 즉 지금 여기서 P로 쓴다면 로 P 여기서 A라고 할게요. 로 AM의 제곱이네. 야, 그럼 여기서 루트를 씌우면, 그쵸? R스퀘어라는 거는 A라는 자산이니까, 그쵸? 누굴 씌우면은 로 AM이 되겠네. 로 AM은 시그마 A, 시그마 P가 되겠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를 뭐 공식으로 이해하나,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나, 같은 개념이니까. 밑에 있는 내용도 또 같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이거 볼까요? 이거 상관계수값.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자산은요. 1번 자산은 로 1번하고 M은 1인단 말이에요. 여기 있으면 점점 작아져. 그래서 아래로 가질수록 왜 그런지 볼까요? 자, 볼게요. A 입장에서 본다면 1번 입장에서 보면요. 전체분의 전체예요. R스퀘어죠? R스퀘어. 여기 근데 오타다. 얘가 시그마가 아니라 로예요. 로. 죄송합니다. 여기 전체 있는 애들 있잖아요. 다 상관계수라고 여러분들이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분산이 아니라 여기 전체에 있는 애들은 상관계수. 로, 뭐하고 M. 자, 보시면, 자, 요 A라는 거 볼게요. A의 R스퀘어는 전체 시그마 A 제곱하고 1번이에요. 시그마 1번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묻히면은 로 1번하고 A죠. 요 자체가 당연히 1보다 작겠죠. 왜냐? 전체 총위험분의 체계적 위험이에요. 근데 요게 똑같은 위치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해볼게요. 얘는요. 전체 총위험이 이만큼인데 체계적 위험이 이만큼 없어요.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점점 작아져. 상관계수는 IM의 제곱이 R 스퀘어잖아요. 얘는 그렇죠? 전체 총위험 SST분의 SSR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의 총위험이 이만큼인데 그 중에 체계적 위험 밑으로 내려가면 C의 총위험이 이만큼인데 체계적 위험. 그럼 가면 갈수록 총위험에서 차지하는 체계적 위험의 비율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상관계수 값이 계속 줄어드는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 있는 얘를 7-20을 좀 확장한 개념이고 자, 그래서 한번 알아두시면 좋다 정도. 예제 한번 16번 볼까요? 자, 자본 CAPM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맞는 거 찾으래요. SML은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커진다면 베타가 1보다 매우 큰 주식의 균형 수익률을 상승하지만 베타가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은 주식의 균형 수익률이 하락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시장 포트폴리오에 써보죠. 어떤 개별적인 자산은 RF 플러스 베타 I, ERM 마이너스 RF예요.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 커진다면 ERM이 커진다는 거예요. 베타가 1보다 매우 큰 주식은 균형 수익률. ERM이 크면 베타가 1보다 크나 1보다 작으나 다 같이 균형 수익률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락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올라가. 1번 틀렸네. CML에서 무위험 자산과 시장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의 가중치는 객관적이다. 아니죠? 객관적인가? 볼까? 무위험 자산과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 가중치. 자, CML이 있어요. 시그마가 있고 E가 있어요. 그럼 이게 CML이면 있죠? 여기서 A에 투자할까 B에 투자할까 이건요 자기 위험 선호에 따라 다르겠죠. 즉 사람들은 CML이라는 선상을 만들어내는 거야. 요 CML은 객관적이야. 그렇지만 여기서 A에 투자하냐 B에 투자하냐 시장 포트폴리오에 얼마만큼 내가 돈을 집어넣냐 이건 누구 맘이야? 주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위험에 대한 태도니까. 투자 가중치는 주관적이네.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 비율은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 비율도 이건 주관적이고 그렇죠? 투자 가중치 이게 맞지. 시장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 비율 전체 내가 돈 중에 얼마큼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냐 이건 주관적인 거 맞고 이거 주관적 이거 앞에 게 틀렸네. SML의 기울기는 베타값과 상관없이 일정없다. 자 맞나 볼까요? 그림 SML의 기울기 볼까요? SML의 기울기 SML의 기울기. 베타가 요 기울기가 뭐예요? ERM 마이너스 RFG. 전부 다 같다. 일정한 값. 3번은 맞는 얘기.
자, CML 상에 있는 포트폴리오 효율적이므로 베타가 0이 아니죠. 베타가 0은 무위험 자산. CML 상에 있는 포트폴리오 시장 포트폴리오 상관계수는 자, 0이 아니라 1이다. 우리 계속 봤잖아요. 3번 이렇게 되는 거고. 볼까 얘도요. 투자자 갑이 구성한 최적 자충이죠. 키워드가 있어요. 최적이 최적. 최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CAPM에서는요. 누구나 위험자산으로는 시장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RF하고 M의 투자 비율을 늘린 게 일단은 그렇죠. 얼마큼 투자할지는 본인의 어떤 위험에 대한 태도고 어쨌거나 투자 대상으로는 M하고 RF만을 고려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기대 수익률과 표준물차가 P라고 해보죠. 10%고 시그마 P가 10%예요. 시장 포트폴리오 표준물차가 시그마 M은 15%, 무위험 수익률이 5%.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CAPM이 가져간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좀 기대 수익률이죠. 기대 수익률이 뭐야? 최적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표준물차는 10. 시장 포트폴리오 표준 15.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자, 그러면 되겠네. 이 사람이 지금 포트폴리오가 12%예요. 요 시그마 P는 WM에다가 시그마 M만큼 투자했겠죠.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위험은 어차피 무위험 자산에 투자하더라도 무위험 자산은 표준편차가 0이니까 시장 포트폴리오의 투자 비중에 따라 가지고 표준편차가 바뀐단 말이에요. 12%. WM이고 시그마 M은 15%. WM은 12분의 15 얼마냐? 12 나누기 15 하니까 0.8. 이 사람은 지금 갖고 있는 돈을 ERP를 한다면 시장 포트폴리오의 0.8보다가 시장 포트폴리오가 RM이라고 할게요. 0.1을 무위험 자산 5% 했어요. 그래서 나온 수익률이 10%야. 0.8 RM 0.2하고 5는 5%에 0.2 0.2니까 1%는 10%. 0.8 RM은 느낌이 이상한데 9 나누기 0.8은 11.25 그렇죠? RM이나 뭐 ERM이나 11.25% 나왔네. 딱 이렇게 3번 이렇게 간단하게 되죠. 자, CAPM의 어떤 실증 검증을 좀 볼게요. 자, CAPM을 검증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예요. 일단 시계열 자료. 이게 CAPM이 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현재 시점에서 뭐랄까 요 SML을 검증, CAPM을 검증하면요 SML을 검증하는 거고 요 ERI는 RF 플러스 베타 I ERM 마이너스 RF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검증하려면 베타 값을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과거 주식 수익률의 자료를 이용해서 베타를 추정해요. 이때 이제 일반 수익률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초과 수익률 자료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베타를 계산할 때 RM하고 RF, RI 이러면 이게 일반 수익률 계산하면은 요 베타 값이 이렇게 나오면서 기울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초과 수익률 쓴다. RF를 빼고 RF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기가 알파만큼 밑으로 사실 여기 RF지만 이게 그대로 평행 이동해요. 그래서 기울기는 똑같아져요.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베타를 추정을 해요. 이 추정된 베타를 가지고요 계산하는데 그러면은 계산해서 횡단변 자료로 맞출 텐데 맞춰가지고 뭘 보냐? 얘가 무위험 이자율이 나오는지 얘가 우리가 말하는 ERM 마이너스 RF가 나오는지 이 숫자를 확인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요 회귀 분석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은 얘를 가지고 얘 7-59를 가지고 그 회귀 분석 그 표를 준 다음에 뭐 베타가 뭐 어쩌냐 뭐 회귀 분석으로 뭐가 맞냐 뭐 하는데 일단은 CAPM 실증 검증은 이런 식으로 해요. 검증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검증해 보니까 어땠다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고요. 어떤 사례를 주고 2차 시험에서는 이 검증 결과를 통계적인 표를 보고 해석해라 이런 문제인데 1차 시험에서 뭐 거기까지 안 나와요. 이거는 뭐 우리 연습서 제가 강의할 때 그때 하는 걸로 하고 개념은 1단계, 2단계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 게요. 이제 빠마라는 사람하고 요 맥백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빠마
맥베스 검증이라고도 해요. 제 기억으로 이게 1913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 논문을 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제일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CAPM 실증 검증할 때는요, 빠만 맥베스 이 모델을 많이 써서 해요. 우리가 이제 재무관리 공부하면 이 빠마라는 사람 이름이야 유진인가? 유진 빠마. 그래서 성이 빠마고 이름이 유진이에요. 요분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분이 이제 재무관리 쪽에 지대한 공을 세운 여러 학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그 이름을 따가지고 뭐 모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지만요, 실증 연구도 공헌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빠마 맥베스 회귀 분석에 따라 가지고 과연 얘네들이 진짜로 요 베타하고 요 우리가 말하는 개별 자산의 수익률하고 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이제 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연구가 있었는데 92년인가 94년 논문에 베타랑 요 얘네들은 사실상 관계가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요 CAPM은 우리가 이제 시험 목적으로는 되게 자주 나와요. 근데 당연히 자주 나오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서 요 CAPM을 쓰는 일들이 생기는데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많이 연구 결과 보면요, CAPM의 베타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것도 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부분들은 실증 검증은 요 1단계, 2단계 베타를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추정하고, 추정된 베타를 통해서 현재 SML이 맞는지 요 수식, 쉽게 말하면 ERI는 RF 플러스 베타 I, ERM 마이너스 RF, 요게 맞는지 요 값하고 요 값 베타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본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국제 수익률이랑 비교하고 이거를 우리가 계산은 시장 포트폴리오 위험 프리미엄이니까 이 거기랑 비교해서 이게 맞으면 맞는 거다, 아니면 안 맞는 거다. 현실은 좀 안 맞는 쪽이 많이 안 맞는 쪽으로 좀 많이 나오지만 뭐 그런 거는 말거나 우리 뭐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고, 요거에 대한 이제 실증 분석 결과는요, 우리가 이제 다중회귀 분석이라는 걸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디서 보냐면 이제 2차 시험에서 통계 결과를 해석하는 거를 이제 물어봐요. 이거는 뭐 한 번 배우면 뭐 진짜 쉬워요. 근데 완전 개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데, 하여튼 개꿀인데 그거는 이제 연습서 할 때 그때 공부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로레 비판인데 어차피 로레 비판하고 뒤랑 이어지니까 로레 비판 우리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할게요. 네.